안녕하십니까, 알림이 황희두입니다. 지금 윤석열 한동훈 갈등 관련해서 채널A가 집중적으로 보도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이템부터 5개 꼭지를 연달아서 관련 뉴스를 전했는데요. 보시다시피 집중적으로 이런 소식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윤석열 대통령은 이대로 총선 치르기 힘들다, 그래서 한동훈 사당화를 우려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갖고 있는 거고요. 대통령을 뒷배삼아 줄 세우기 사천하고 있다는 오해 불러올 수 있다, 이러면서 사천 얘기까지 꺼냅니다. 이에 한동훈 위원장은 정면 반박하고 있는데요. 그동안도 최선 다해왔고 앞으로도 끝까지 할 거다, 물러날 일 없다, 이렇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한 소식들이 지금 포털을 뒤덮고 있는데요. 일각에선 여전히 쇼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말도 나오고 있지만 중요한 건 그 이유가 바로 김건희 씨 때문이라는 점, 그리고 국힘 내부의 정치인들 간의 갈등도 계속해서 커지고 있다는 점, 이를 보더라도 빨리 봉합하려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결국 김건희 세 글자가 영린이 돼서 리스크가 부메랑으로 돌아오고 있는 건데요. 이러니 여당 야당 할 거 없이 김건희 성역하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동훈을 내치면 국힘 지지를 포기하겠다, 아니다, 이건 이간질 선동이다, 한동훈 팬클럽 사이에서도 의견이 나뉠 정도로 출혈이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국 국힘은 멘붕이 온 상황입니다. 지금 공멸 우려가 확산되면서 지난 2016년 청와대와 여당 간 공천 갈등으로 선거를 망쳤던 기억이 떠오른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고요. 친윤계의 입장은 명품백 논란에 대해서 단 한치도 사과할 생각이 없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사과가 끝이 아니라 특검을 하고 책임을 지게 만드는 게 핵심이고요. 아무튼 이마저도 못하겠다고 하니 지금 사방에서 별별 이야기들이 다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이에 민주당에서도 한동훈 위원장을 향해 김건희 씨가 피해자라는 주장에 동의하는지 입장을 밝혀라, 이렇게 언급하고 있고요. 이런 와중에도 윤석열 대통령은 언론 장악을 위한 시도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여야 6대1 구조로 아예 그냥 방심위를 마비시키고 있는데요. 야권 추천위원만 5명 연속 해촉하고 전부 다 윤석열 대통령이 추천하고 임명하고 있습니다. 이러니 민주당에선 유일임 위원장의 문제 제기는 물론이고 윤석열 대통령 또한 공정과 상식과 자유를 전부 다 어기는 행동을 하는 거다, 이렇게 압박을 했습니다. 지금 윤석열 정부의 만행에 대해 박주민 원내수석 부대표의 일침으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예정돼 있었던 대통령 주재하의 민생 토론회가 갑자기 이제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으로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유는 감기 기운이 있어서라는 겁니다. 고개가 좀 갸웃거리긴 하지만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제가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은, 그래서 그 명패를 정리하는 현장 사진을 이제 언론사가 찍었는데 대통령실에서 그 사진을 보도하지 말라 그랬다는 겁니다. 이미 대통령이 참석하지 않는 것이 다 알려진 상황에서 그것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진을 기자분들이 정성스럽게 찍었는데 그 사진을 보도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이라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여당의 공천 기준 등등 이런 것도 간섭하더니만 이제는 언론사 사진 쓰는 것까지도 간섭하고 나서는 것 같습니다. 굉장히 할 일 많고 바쁜 대통령실 같습니다. 근데 정작 대통령실이 관심과 애정을 가져야 될 부분은 다른 곳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태원 특별법 지난주 금요일 날 정부로 이송이 됐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원래대로라면 제2 요구를 할 건지 말 건지 결정이 날 수도 있다고 해서 어제 오후 1시 59분부터 이태원 참사 유가족분들과 시민들은 15,000배를 시작을 해서 오전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밤샘 절을 하신 겁니다. 추운 아스팔트에 눈밭에 오체 투지하시고 삭발하시고 이제는 밤새서 절을 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기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었던 일 중에 가장 슬픈 일이 이태원 참사다. 제발 다른 일에 신경 쓰실 것에 10분의 1 아니 10,000분의 1이라도 좀 이 사건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유가족들의 아픔을 헤아려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슨 사진 쓰냐 마냐 그 보도하라 말아라, 여당 공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해서는 안 되는 일까지 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의 아픔에 신경을 써주시고 거부권 행사는 행사하지 않으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검찰공화국, 검사공화국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아시다시피 정부 요직 검사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고 이번 총선 때 국민의힘 쪽에 검찰 출신들이 많이 공천을 받을 것이다라는 얘기도 돌고 있습니다. 근데 더 놀라운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최근에 한 시민단체가 조사한 결과 2022년부터 23년 사이에 검찰청과 법무부에서 퇴직해서 민간 기업의 임직원으로 취업한 검사가 69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이 중에 검사장급은 24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검사장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근데 이렇게 많은 숫자가 2년 사이에 민간기업 임직원으로 취업한 겁니다. 그중에 13명은 2개 이상의 민간기업의 사회이사 또는 감사위원으로 취업했다고 합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고위공직의 검찰 출신들 대거 포진시킨 걸 넘어서 이제 민간 영역으로까지 검사들이 쭉쭉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검사의 나라, 검사가 대접받는 나라. 더 심해지면 검사 많이 대접받는 나라가 되겠죠. 검찰을 그만두고 나서 민간기업에 취업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냐고 물으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KT 같은 경우요. 일감 몰아주기, 보훈투자 등의 의혹으로 경영진이 배임 혐의 등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작년 11월 30일 이용복 전 서울 남부지검 형사 1부장이 부사장이자 법무실장으로 임명됐습니다. 또한 올해부터는 추의정 전 검사가 전무급으로, 허태원 전 검사도 상무급으로 KT에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분들은 방패가 되겠죠. 이 기업의 부정부패에 대한 수사를 막는 방패가 되겠죠. 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 들어선 이미 민간기업에 나가 있던 검찰 출신들을 다시 공직으로 불러오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이시원 전 검사, 한솔케미칼 사회이사에 선임된 지 2달 만에 대통령 비서실 공직기강 비서관으로 갔습니다. 복두규 전 대검 사무국장, 쇼박스 사회이사에 선임된 지 1달도 되지 않아서 대통령 비서실 인사기획관으로 임명됐습니다. 이러면은 이 쇼박스라든지 이런 기업들에게 검찰이든 경찰이든 제대로 수사할 수 있겠습니까? 특수부 출신 김홍일 방통위원장의 경우 2017년 6월 1일 오리온 사회이사로 부임했는데 공교롭게도 바로 한 달 뒤인 2017년 7월 19일 날 서울중앙지검은 오리온 회장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 바가 있습니다. 이 무혐의 처분에 대해서 서울고검까지 직접 나서서 재수사하라고 했는데 또 불기소가 난 적이 있습니다. 이렇듯 검찰이 민간기업에 퍼져나가면 검찰의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법조계에서는 최근에 이런 현상들이 두드러지는 걸 두고 소위 검찰 중심의 전관 시장이 열렸다라는 소문이 파다합니다. 그 누구보다 엄정한 중립성을 요구하는 검찰들이 수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기업에 마구잡이로 취업을 하고 그러고 나서 다시 회전문 인사로 공직에 또 들어가고 정치권으로 출마하고 검사 많이 대접받는 나라가 오기 전에 저희 민주당이 멈춰 세우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번 내용도 유익했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멤버십 가입 정말 큰 힘이 된다는 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주위에 널리 공유 부탁드립니다.